네, 레전드에게 듣는답니다. 한 해 동안 높은 수익률을 내기도 정말 어렵지만 그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건 더 어렵겠죠. 하지만 그 꿈을 현실화시킨 그 인물들이 바로 레전드입니다. 레전드의 시각에서 우리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준현입니다. 오늘 참 급등하는 종목,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데 좀 보면 지수는 좀 내리고요.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벌써 1990선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종목을 선별을 하면 대형주가 많이 나오나요? 중소형주가 많이 나오나요? 예, 아무래도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가투 투자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종목들이 좀 많고, 또 대형주 같은 경우는 각 업종별로 대부분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담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기업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수시로 주가가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재의 어떤 시장 가치가 거의 적정하게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외국인 투자가라든가 국내 모든 기관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반영이 좀 돼서 현재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가치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기본적 분석상으로 본다면 거의 가치가 반영됐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애널리스트들이 커버가 안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던 종목들이 저평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 종목 중에서 가치 저평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연말에 12월 30일 날 우리 시장이 오늘 또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진합니다. 지난 2014년도 시장을 짚어봐 드렸고, 그에 따라서 부진한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렸고, 올해 이제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시장의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렸어요. 자, 오늘은 제가 좀 드릴 부분은 이제 가치 투자 측면에서 제가 또 시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어떤 방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장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장의 방향이 나오면 산업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그런 탑다운 방식을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오런 버핏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는 시장 분석을 잘 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경기 흐름은 좀 예측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산업 분석이고, 그에 따른 기업 분석이 가장 중요시하는 워런 버핏을 비롯한 모든 어떤 올가의 투자 대가들이 똑같습니다.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시장 분석보다는 산업 분석, 산업 분석보다는 기업 분석에 치중을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플로우는 좀 알고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던 관점에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주식 투자를 할 때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이 주식 투자의 일단 종목 선택과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살 거, 그다음에 어떤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지가 관심 사항이죠. 그게 이제 종목 선택을 염두에 두는 거는 기본적 분석이고, 매매 시점 포착을 염두에 두는 쪽에 집중한다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건데, 워런 버핏을 비롯한 대부분 올가의 대가들은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어떤 결말 자체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기술적 분석 가지고 투기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많이 냈던 분 같은 경우는 거기 말년 보면 대체적으로 주식을 다시 잃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많이 수익을 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 분석 자체가 시장에서 무용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재무관리 쪽에 본다면 기술적 분석의 무용론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의 대세는 결국은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한 정석적인 매매 자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쪽이고, 또 올가의 대가들이
이렇던 분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도 뭐 워런 버핏도 그렇고 기본적 분석 자체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그러면 자, 시장을 이제 큰 흐름을 볼 때 시장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시장의 대세는 경기의 방향이 결정이 좀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거 주가 빠진 부분 자체는 뭐 유가 하락과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에 대한 어떤 위기감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주가의 실적에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여러분들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일단은 유가 하락 자체는 분명히 현재 어떤 경기 흐름으로 본다 단기적으로 악재지만 나중에 결국은 유가 하락 자체는 우리 시장에 긍정적 요인을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스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 자체는 물론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를 한다면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혼란이 나오면서 약간의 또 경기가 입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장에 크게 경기에 미치는 방향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큰 흐름은 종합주가지수의 또 중장기적 추세는 경기가 결정을 좀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주식시장 제가 LG투자증권에 있을 때 회사 자산 운영을 할 때 경기 변동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다. 경기 변동은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당시 제가 LG투자증권에 있을 때 주식 운영팀에 있을 때는 회사 자산을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기 예측을 쉽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에 LG경제연구소를 통해서 경기 흐름 전망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경기가 좋으면 주식 비중을 늘린다든가 경기가 흐름이 안 좋으면 비중을 줄인다든가 그렇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자체는 경기 변동 자체가 어떤 시장의 방향을 결정을 좀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세부적인 부분 자체는 환율 같은 경우는 결국 환율과 주가는 역행한다고 좀 봐야 되겠죠. 환율의 상승 국면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환율과 동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환율과 역행하죠. 환율이 하락을 해야지 외국인 투자기수에 본다 한다면 한 차익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큰 거고 금리 자체는 알다시피 금리와 그다음 종합주가지수는 역행한다 봐야 되죠. 당연히 금리가 떨어져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물가 자체도 물가가 안정을 찾아야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그 예외에 또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야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다든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시점에서 과거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절대적으로 수입을 해서 과공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 자체가 종합주가지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국면 속에서 경기가 상승한 사이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주가 부진 자체는 국제 상품 가격 자체 원자재 중심 하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 소재 기업들도 안 좋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즉 그래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상승 국면에서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현재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을 좀 따져서 왜 우리 시장이 좀 못 갈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우리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 자체는 6년 동안 기업들 실적 자체가 역성장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분명히 경기, 종합주가지수의 방향을 결정을 짓는 경기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 나온 그 11월 달, 12월 30일 날 나왔던 국내 산업 동향에 대한 어떤 흐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조금 못 간 이유 자체는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전 산업 생산 활동 추이 자체가 지금 거의 최저치입니다. 예. 정부 측에서 작년도요, 7월달, 8월달 최경환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좀 사용을 좀 하고 있지만은 재정 집행이라든가 금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실물 경기에서는 전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현재 종합주가지수의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향후에 경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지표 자체도 종합주가지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죠.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움직임 자체는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 자체는 향후에 적게는 3개월, 그다음에 길게는 6개월 후에 국내 어떤 경기 동향을 나타나는 건데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잠깐 상승을 하다 다시 꺾였다는 겁니다. 즉 향후에 3개월, 6개월 후에 국내 경기 회복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이렇던 부분들이 분명히 외국인 투자가서 입장에 보면 국내 시장의 경기 흐름을 판단하고 주식 비중을 늘리냐 줄이냐에는 중요한 포인트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동행지수 자체는 떨어지고 있죠. 동행지수라는 자체는 현재 어떤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향후에 어떤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선행지수라든가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아직도 불투명하다. 회복이 좀 된다 한다더라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또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현재 어떤 경기 수준과 어떤 종합주가지수와 어떤 흐름입니다. 저는 주시장 여러분들 경제
시간에 좀 배웠겠지만 경기랑 자체는 침체기부터 시작을 해서 회복기라든가 그다음에 하락기라든가 그다음에 후퇴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개가 되죠. 이 순환 자체는 적게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거고 길게는 5년, 아주 길게는 10년 정도의 경기 순환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함께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죠. 조금 전에 경기와 종합주가지수는 주가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경기가 이미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게 되면 종합주가지수는 이미 어느 정도 20%에서 30% 정도 올라간 시세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현재 어떤 국내 경기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제가 빨간 표시로 해놨었는데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경기는 침체기에서는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완만하게 회복이 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더디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 투자하는 시장에서 본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뭘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맨 위에 회복기가 끝나고 꺾이는 시점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죠. 자, 왜 주식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든다면 결국은 하락기가 접어든다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금리를 인상을 좀 하겠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회복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시점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으로 본다면 거의 위에 이제 꼭대기까지 왔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올해 1분기 정도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논의해야 하려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경기에 대한 회복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실적 회복기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맨 위에 있는 꼭대기 정도까지 가는 시점을 우리가 언제쯤 될지 이 시점이겠죠. 우리 시점을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본다면 현재 경기가 계속적으로 올해 1분기 때도 재정 지표를 확대하고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올해 하반기라든가 빨라야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정도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금리 인상 시점은 제가 판단하기에 올 하반기라든가 내년 정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결국은 저금리 상태에 따른 어떤 경기 회복에 따른 회복이 전개가 좀 되면서 주식으로 따지면 실적 장세가 좀 더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단 그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식을 매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자, 주식시장과 그걸 주식시장에 이제 대비를 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현재 시장 자체는 경기 수준으로 따지면 경기가 회복되는 초기 단계라고 그랬고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실적 장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금융장세는 이미 지났습니다. 금융장세는 언제 시점이냐? 경기가 안 좋을 때, 리만 브러스 파선 이후에 경기가 급속도로 유치가 좀 될 때 2009년도죠. 2008년도 9년도에 금리를 좀 인하를 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때 시점이 금융장세가 나타났던 겁니다. 시기로 따지면 2009년도 2월 달부터 거의 8월 달 사이인가요? 종합주가지수 1050포인트 시작을 해가지고 1600포인트, 1700포인트 올라간 시점이 결국은 그 당시에 금융장세 성격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금융장세는 어떤 주식들이 올라갑니까? 저가주 중심의 어떤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들 중심으로 무차별적에 올라갑니다. 그때는 기업의 실적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저가주, 낙폭 과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장세죠. 왜? 그 당시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질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돈이 풀리고 난 다음에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차별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상승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역석가리가 진행이 좀 되는 거죠.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 속도가 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반영되는 종목들은 덜 빠지지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급락을 하죠. 대표적인 종목들이 해운업종에 당시에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12,000원, 16,000원까지 갔었죠. 그들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급락을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은 당시에 자동차 종목들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전개되는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현재는 시장 자체는 상당 기간 지금 실적 장세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어떤 유럽의 양적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성이 전개되는 장세가 좀 펼쳐졌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그런 어떤 과정이 끝난 이후에 지금 실적 차별화 장세에 시장이 진입을 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 투자가들은 현재 시점 뭘 판단해야 되느냐? 지금 저가주가 아니고 금융장세, 금융주가 아니라는 거죠. 실적을 염두에 두는 그렇다 차별화 장세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실적 장세가 얼마만큼 진행되느냐는 결국은 경기 회복 속도와 그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 속도 자체가 완만하게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연착륙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실적 차별화 장세가 계속적으로 실적 장세가 완만하게 진행되느냐가 결정이 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투자가들이 어떤 수익 내기 좋은 쪽이고 안전한 시장 자체가 현재 어떤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좋은 종목만 걸리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장이라는 거죠. 즉 저는 올해 시장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미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좋아진다 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되는 장세가 저는 올해에 펼쳐지는 그런 장세라고 좀 판단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던 부분들 실적 장세랑 염두에 두시고 실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종목을 선정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으로 그런 어떤 기간이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될까.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금리를 인상한 시점에서는 역금융 장세가 전개가 좀 되는 거니까 그때 주가는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제 방향이 결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장이 간다는 쪽으로 일단 제가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산업을 이제 매매를 해야 될지가 포인트가 좀 되겠죠. 왜? 산업이라는 자체가 모든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똑같이 산업이 똑같이 경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의 우리나라에서 순환 사이클로 본다 한다면 경기 회복 단계, 경기 밑바닥에서는 건설이라든가 금융업종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가 회복이 좀 되면 이제 소재 관련 기업들, 철강이라든가 비철금속 쪽에 이제 업황이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면 자동차들이 팔리고 가전이 팔리면서 자동차라든가 기계, 가전, IT 업종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생활 수준이 좋아지게 되면 먹고 사는데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음식료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좀 되면서 제약업종이 순환이 좀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가 활발하게 물동량이 증가가 좀 되면 그 다음에 결국은 조선이라든가 선박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선사들이 발주를 하면서 조선이라든가 해운업종이 좋아지는, 그리고 난 다음에 물류라든가 그런 어떤 업종들이 좋아지는 사이클이 일반적인 사이클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업종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또 시장 분석과 산업 분석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기업 분석이죠. 기업 분석을 하면서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요 부분 자체는 결국은 이거죠. 기업 분석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레전드의 시각에서 오런 버핏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또 부분들을 특히 많이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기업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런 버핏도 시장 분석도 하지 않고 산업 분석보다는 기업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오런 버핏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거시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거시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그다음에 증권 분석가도 아니다. 오로지 사업 분석가라고 그랬습니다. 사업 분석가는 자체는 결국은 기업을 분석한다는 거죠. 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치 투자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가치 투자 본다 한다면 다른 올가의 모든 그 대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다르다. 자, 주가는 뭡니까? 현재 또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기업의 가치는 주가와 다르다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는 변동이 없는데 오늘처럼 어떤 외부 어떤 불확실한 국면에서 주가가 빠지면 가치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가장 좋은 어떤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기업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오런 버핏은 여러분 기업 분석 또 전문가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루에 20개 종목을 오런 버핏은 기업을 분석을 한다고 그러죠. 오런 버핏은 세계 어디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항상 기업 분석과 관련된 어떤 책자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기업 분석을 취미로 삼을 정도로 기업 분석에 열심히 한다. 그런 어떤 부분이 오런 버핏의 어떤 오늘날의 어떤 성공적인 올가의 대가로 인정받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기업 분석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시고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장세에서 조금 전에 올해 시장 자체는 실적 차별의 장세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차별화 장세를 염두에 두시고 기업 분석에 치중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어서 제가 하나의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시장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산업 분석의 흐름을 좀 말씀 좀 드렸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편은 자, 그러다 본다면 조금 이제 산업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현재 산업 중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 뭐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산업을 여러분들이 좀 골라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기사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가장 현재 국내 어려운 경기 상황 쪽에서 산업 부분 쪽에서 가장 그래도 현재 산업 사이클의 어떤 회복 국면에 확실하게 접어든 섹터 자체가 저는 건자재 섹터라고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를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작성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표는 직접 제가 어디 카피한 게 아니라 작성한 자료입니다. 제가 건자재 산업만 분석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거의 1년 단위별, 1년, 2주, 3주 단위로 해가지고 모든 업종에 대해서 건자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뭐 철강, 조선, 정유, 화학 모든 업종 거의 30여 세부 섹터까지 해가지고 저는 이런 또 분석을 합니다. 물론 제가 분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저기 제가 뭐 여기저기 애널리스트들의 업종 산업 전망을 나름대로 읽어보고 나름대로 제가 어떤 그런 전망을 좀 제시하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그런 것도 읽다 보면 어떤 특정한 산업 섹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건자재 섹터 자체는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상반기 이맘때부터 주목을 하고 있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도 이런 쪽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산업 전망 자체가 코스피 시장 때에서는 건자재 쪽이고 일부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뭐 중국발 모멘텀 관련해가지고 화장품이라든가 그랬던 뭐 부분들이 좀 모멘텀 작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제조업 사이클 중에서 가장 건자재 섹터가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을 좀 받으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3년도 4분기부터 건자재 섹터 자체는 산업의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요. 작년부터 본 궤도에 올라섰고 이렇다 제조업 사이클 자체는 한번 돌아서게 되면 최소한 2년, 3년 이상은 호황기에 진입을 합니다. 일반 IT 섹터 같은 경우는 주기가 짧기 때문에 1년 반짝였다가 금방 기술 개발에 따라서 사그라지만은 제조업 사이클 자체는 거의 3년, 4년 이상 간다는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부동산 3법 통과라든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정부의 어떤 외수 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또 이미 건자재 섹터 자체는 이미 작년 4월 달부터 수직 정책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본격화가 되고 또 2015년도, 16년도 이후부터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또 시장에 반영될 시점입니다. 이런 또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건자재 섹터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섹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투자 전략을 언급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부동산 3법 자체는 수도권 중심의 어떤 분양 사업 위주로 호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연구에 어떤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을 관심을 갖는다든가 그다음에 작년에 건자재 섹터들이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올해 이제 PBR 측면에서 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PBR이 낮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는 뭐 그렇던 부분이라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자, 그러다 본다면 이제 건자재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표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래 작성한 표 자체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HT에서 제가 다 일일이 하나 둘씩 옮겨 적은 겁니다. 다 추정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이죠. 자,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상대 가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까? 모든 업종이 같은 가치 가는 장세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적 차별화 장사라고 했습니다. 업종 내에서 가장 탑픽 종목으로 고르기 위해서는 그래도 애널리스트 추정 실적 자체가 꼭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믿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다음 부분 추가적으로 부분들 있죠. 이런 정제를 하면서 업종 내에서 상대 가치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예컨대 알루미늄 폼 회사 같은 경우는 삼목 에스폼과 금강공업이 있습니다. 두 종목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삼목 에스폼 주가가 훨씬 싸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 쌍용양이라든가 한일시멘트라든가 성신양이라 비교해 보면 주가가 어떤 종목들이 싼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회사들 같은 경우도 어떤 종목들이 싼가 비싼가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중에 탑픽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죠. 골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건설학이라는 종목입니다. 건설학은 제가 작년 6월 달에 유라이크 오런 버핏 장기 투자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또 부분들을 고려해서 당시 추천해드려서 제가 그 당시 그 자료를 그대로 제가 카피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기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 기업 내용을 어디서 조사합니까? 전자 공시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산업 전망이라 그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업 분석이 내용이 안 나왔다 안 나온다. 이거 분석을 좀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을 해봐야 되겠죠. 실적 전망을 해보게 되면 예산을 보면 꾸준하게 연평균 5% 성장을 합니다. 안정적인 예산입니다. 이 추정 실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과거에 몇 년, 5년 정도 했던 이 회사의 영업 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일정합니다. 5%에서 10% 정도 매출액 성장과 영업이익이 10%에서 8%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런 버핏이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업종이라도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예측이 가능한 종목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즉 오런 버핏에 딱 맞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은 아닙니다. 오런 버핏 좋아하는 2위 기업입니다. 그런 또 부분도 있지만은 자산 가치가 뛰어나고 안정적으로 이익이 증가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오런 버핏에 해당되는 자기자본율 15%는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자기자본율이 낮기 때문에 10% 이상은 상당히 충분히 좋은 쪽이고, PBR 지표로 따진다면 주가 수익 비율이 6배밖에 안 되죠. 이런 또 부분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가 자회사 실적이 지주사 성격이기 때문에 자회사 실적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회사 실적들이 다 좋습니다. 강남아이라든가.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 차별화 장세라고 했으니까 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페인트 관련 종목 중에서 상대 가치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상장 회사들이 페인트 회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삼화 페인트, 노루 페인트, 조강 페인트 상대 가치를 비교해 보면 가장 지금 싸죠, 주가요. 쌉니다. 부채 비율도 24%밖에 안 되서 가장 우량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비교해 봐야 되는 거고, 주가 PER이라든가 PBR이라든가 ROE를 비교해 보면 건설하기 주가가 싸다는 거죠. 이런 또 부분들을 플로우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사 적정 주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달에 예사의 목표 가격, 상시 주가가 42,000원대였었는데 지금 아마 5만 원이 조금 넘었었을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를 제가 2년 정도 보유. 우리나라 오런 버핏은 5년, 10년을 보유한다는데 우리나라 투자는 5년, 10년까지 못 가죠. 대충 1년, 2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2년 정도 목표로 72,000원 정도를 나름대로. 72,000원 목표가 뭐냐? 2015년도 주당 EPS 7,261원에 곱하기 10배를 한 겁니다. 단순하게 했어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종목을 분석하는 그렇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또 플로우입니다. 시장 분석, 산업 분석,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기업 분석이라는 거죠. 이런 또 플로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가지고 접근한다면 주식시장에 놓칠 수 있는 실패를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시장 한마디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의 마음가짐이 투자의 결과를 만든다. 자, 주식 투자 결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25년입니다. 근데 주식시장 증권회사 다니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부류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실패한 분들이 많죠. 실패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실패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오런 버핏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단순하게 투기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 분석을 통해서 길게 보고 주가는 자체는 그 기업과 함께 동반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주식 투자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또 시장이라는 그런 또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시기 좀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이마 기장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